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최근 남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남구보건소가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에는 역학조사 인력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역학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주부터 남구청 직원들이 확진자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남구. 하루 평균 700에서 900여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구보건소 인력 14명이 임시선별진료소와 상시선별진료소에 투입돼 의심 환자 검체를 해보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역학조사관 60명이 확진자 역학조사에 나서보지만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남구보건소가 남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인력 한 50명 정도 되는 그 전담 인력으로는 하루 안에 그 1000여 분한테 1000분 정도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 계산상으로. 빠른 그 저희들이 대책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남구청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보건소를 돕기 위해 남구청이 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본청 직원 555명 가운데 80%에 가까운 440명이 투입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루 평균 1인당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까지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역학조사까지 추가됐지만 동료를 돕는다는 마음에 힘든 줄 모릅니다.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다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선뜻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구청 공무원까지 역학조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 지난 28일 16명의 역학조사관이 남구보건소에 추가 배치되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보건소의 확진자 역학조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103주년 3일절인 어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독립유공자 가족과 보훈단체장 등 2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대변혁의 시대, 위기에 더 강한 우리 울산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공개 모집된 지역 학생 4명과 이경림 광복회 울산광역시 지부장이 함께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3창을 했습니다. 이어 특별 공연으로 1919년 4월 2일 언양 만세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인 들풀의 노래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어제 윤석열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오후 5시쯤 중구 성남동 뉴코아 아울렛에서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정권 교체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울산의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울산공항의 격을 높이고 주거 여건과 교육 환경 개선 등 모든 울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며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울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들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울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남구 옥동과 신정사동의 지역 주민과 청년들은 어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남구 옥동 신정사동 주민 300여 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의 청년 1,100여 명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을 공개 채용합니다. 상반기 청년 인턴 채용은 고졸 인턴 5명과 행정과 기술 분야 등 모두 1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울산시설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회가 본회의장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중구입회에 따르면 1억 3,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전자시나리오 구현 등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242회 중구의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계는 디램의 가격 하락과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성장을 둔화시켰던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극심한 공급 부족이 나타난 반도체 산업. 올해는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2년에 소화하지 못한 IT 기기 수요가 2022년으로 이연되고 또 새로운 신모델 출시로 인한 IT 기기 수요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1,28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3% 증가하며 최대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2년은 21년보다 좋을 거라고 전망은 하죠.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잖아요. 예, 수요가 많다는 거고 작년부터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죠. 팬데믹으로 3년여 만에 개최된 국내 최대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에서도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표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고성능 디램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고 전 세계적으로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ASML은 자사의 차세대 노광 장비가 2025년부터 양산에 적용돼 미세화 반도체 회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00여 개 중소반도체 기업들도 전후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와 부품, 장비들을 선보이며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를 펼쳤습니다. 반도체 칩을 부착하는 다이본더를 주력 제품으로 패키징과 테스트 장비까지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는 비대면과 무인화로 점차 늘고 있는 반도체 칩 수요에 맞춰 장비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쪽부터 중간 품질 검사 그리고 생산 공정까지 다양한 공정에 맞춰서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고 또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가 늘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고객사에 맞게 좀 긴급 대응하는 AI, 메타버스 등 미래 신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중 갈등과 공급 부족 사태 등 시장의 변곡점을 지나 기술 혁신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3.1절을 맞아 지역 근현대 문화의 산실인 중구 3.1회관의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동서발전은 3.1회관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후화된 건물의 벽면 단열 작업과 LED 조명기구 교체, 화장실을 현대화하는 등 건물을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919년 건립된 3.1회관은 1921년 울산 청년회관의 이름으로 출발해 항일운동의 중심무대와 6.25 전쟁 피난민의 숙소 등으로 활용되면서 울산 항일 계몽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구청이 오늘부터 5월까지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방역관리 사각지대의 발생 최소화로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32명으로 일일 4시간 근무하게 되며 한 달 근무 시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동구청이 사교육비 절감과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18개 학교 중고등학생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20여 명으로 학교당 12명에서 13명의 신청 학생을 추천받아 무료 수강권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을 통해 현직 교사와 EBS 스타 강사 등 유명 강사들의
890여 개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울산 쇠브리 축제 추진위원회는 제18회 울산 쇠브리 축제를 앞두고 축제의 방향성과 비전을 담은 축제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늘부터 18일까지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울산 쇠브리 축제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15자 이내의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제18회 울산 쇠브리 축제는 북구 달천철장에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분양되는 도시 텃밭은 6,739제곱미터 249획이며 중구민 누구나 오늘부터 3일간 도시 텃밭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통해 분양 세대를 전달하고 구획은 가로 1.5m, 세로 10m 크기로 2만 원에 분양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